도쿄 최고 명문 병원의 레지던트 아야카. 그녀에게 한국 의료는 그저 값싼 의료 관광지에 불과했습니다. 한의사. 그게 진짜 의사냐? 라며 동료들과 함께 비웃곤 했죠. 하지만 3만 피트 상공에서 생사를 오가는 순간 그녀를 구한 건 바로 그 가짜 의사였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혔던 일본 엘리트 의사가 한국에서 겪게 될 충격적인 반전과 인생의 완전한 변화.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예상 밖의 결말까지.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새벽 2시 도쿄 대학병원 응급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아야카는 36시간째 이어진 당직 근무로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레지던트 3년차인 그녀는 일본 최고 의료진 중 하나라고 자부했어요. 도쿄대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가고시에서도 전국 3등을 차지했거든요. 아야카, 요즘 한국 의료 관광 많이 온다더라. 동료 의사인 다케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성형수술이랑 치과 치료 받으러. 값은 싸지만 진짜 의학은 아니잖아. 아야카가 냉소적으로 답했습니다. 특히 한의사. 그게 의사야.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게 치료라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미신이지. 맞아. 인턴인 요시다가 맞장 붙였어요. 우리 할머니도 침 맞으러 가시더니 별 효과 없다고 하셨어.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야카는 가슴에 묵직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잠깐의 어지럼증이 왔다가 사라졌죠. 왼쪽 어깨 쪽으로 뻗치는 둔한 통증도 느껴졌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레지던트 생활하면서 이 정도 몸의 신호는 일상이었거든요. 진통제 2알을 삼키고 다시 업무에 집중했어요. 그날 오후 아야카는 인천 경유 홍콩행 항공편에 몸을 맡겼습니다. 아시아 응급의학회 참석차 떠나는 여행이었거든요. 기내에서 그녀는 의료진답게 이코노미석이 아닌 비즈니스석에 자리했어요. 병원에서 지원해준 덕분이었죠. 역시 일본 의료진에 대한 대우는 다르구나. 아야카는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승무원이 가져다준 웰컴 드링크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떠오르는 석양이 아름다웠죠. 이륙 후 1시간 갑자기 아야카의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내 압력 변화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슴 왼쪽에 날카로운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칼로 찌르는 듯한 격렬한 아픔이었어요. 호흡이 점점 어려워졌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아야카는 자신의 증상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봤어요. 흉통 혹 곤란 냉한. 순간 섬뜩한 가능성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승무원님, 그녀가 간신히 불러보았지만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어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카는 자신이 의사라는 걸 말하려 했지만 호흡곤란으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죠.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대로 죽는 건 아니겠지? 그녀의 머릿속에 의학교 시절 배운 응급처치 매뉴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료진 승객 계십니까?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승무원의 긴급 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뒤쪽 좌석에서 한 남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30대 후반 남성이었어요. 저는 한의사입니다. 시간이 없어 보이네요. 한국어 억양이 섞인 또렷한 일본어였어요. 아야카 주변에 앉은 일본인 승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의사. 저건 진짜 의사 아니야. 위험하지 않을까? 제대로 된 서양 의학 의사를 찾아야 해. 침이나 놓는 사람한테 응급 환자를 맡길 수는 없잖아. 하지만 민재라는 이름의 그 한국인 한의사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신속하게 아야카에게 다가가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안정적이었어요. 민재는 아야카의 손목 맥박을 세심하게 확인한 후 목 부위의 경동맥도 체크했어요. 그리고 귀를 가슴에 대고 호흡음을 들어봤습니다. 몇 초 만에 그는 정확한 진단을 내렸어요. 기흉입니다. 폐에 공기가 차서 압박받고 있어요. 지금 당장 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주변 일본인들이 더욱 반발했어요. 기다려봐, 그런 진단을 어떻게 믿어? 제대로 된 검사도 안 하고. 한의사가 기흉을 진단한다고? 말이 돼.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승무원에게 응급처치 키트를 요청했어요. 주사 바늘이 있나요? 지금 당장 흉부천자를 해야 합니다.
승무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런 시술을 기내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안 하면 이분이 질식해서 죽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아야카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그의 침착한 목소리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일본 병원에서 수없이 본 의사들과는 다른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조금 아플 거예요. 참아보세요. 민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바늘이 가슴 두 번째 늑간 사이로 들어가는 순간 시타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빠져나왔어요. 아야카의 호흡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이 서서히 사라졌죠. 기내가 조용해졌어요. 반신반의했던 일본인 승객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숨을 쉴 수 있게 됐네요. 승무원이 감탄했어요. 아야카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으며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긴장감과 집중력으로 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모습에서 아야카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며 자신을 구해줬다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그녀는 충격적인 깨달음에 직면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한의사에게 생명을 빚지게 됐다는 걸 말이죠. 감사합니다. 아야카가 작게 속삭였어요.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인천 도착까지 제가 곁에 있을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 따뜻한 말에 아야카의 마음 한구석이 울컥했어요. 언제부터인가 메마른 병원 생활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환자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저도 의사예요. 도쿄대학병원 레지던트입니다. 아야카가 말했어요. 민재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그렇군요. 그럼 제 처치가 옳았는지 아실 텐데 어떠세요? 아야카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정확한 진단이었고 처치도 교과서적이었어요. 다만, 그녀가 말을 멈췄어요. 다만, 한의사가 이런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한의사도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배우거든요. 특히 저는 한국에서 응급실 근무 경험도 있어서요. 응급실요? 네, 통합의료를 위해 서양의학도 공부했어요. 한의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아야카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민재는 당연히 병원까지 함께 따라왔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아야카를 진료하는 동안 민재는 옆에서 자세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기내에서 정확한 진단과 응급처치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인 응급의학과 의사가 민재에게 말했어요. 덕분에 환자분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을 위해서 말이죠. 아야카가 깨어날 때마다 물을 떠다 주고 간호사를 불러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아야카가 궁금해했어요. 의사니까요. 국적이 다르다고 환자를 외면할 순 없죠. 다음날 아침 민재가 따뜻한 한국식 죽과 인삼차를 가져왔어요. 직접 끓인 거였죠. 몸에 좋은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기흉 후에는 폐 기능 회복이 중요하거든요. 아야카는 한 숟갈 떠먹어 보았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일본 오카유와는 다른 더 깊고 따뜻한 맛이었어요. 맛있어요. 이런 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요리법이에요. 환자분들께 자주 해드려요. 그 말에 아야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은 그동안 한국 의료를 얼마나 깎아내렸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거든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퇴원 전날 민재가 제안했어요. 괜찮으시다면 감사 인사라도 드릴게요. 한국 음식 제대로 드셔보세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는 건데 환자가 회복되는 게 의사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작은 한정식집에서 민재는 아야카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줬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들. 모든 게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일본 의학이 뛰어난 건 맞아요. 민재가 말했어요. 하지만 의학은 몸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함께 봐야 하죠. 마음도 함께 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환자의 아픔이 어디서 오는지 왜 생겼는지를 전인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서양의학의 정밀함과 동양의학의 전체적 관점이 만나면 더 완전한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아야카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 관점은 일본 의료 현장에서는 보기 어려워요. 왜죠? 너무 바쁘고 경쟁이 치열해서요. 환자를 하나의 케이스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입하면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배웠거든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어요? 제 어머니 때문이에요. 민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는 치료만 했지 어머니의 마음은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았거든요. 아야카의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 경험이 저를 지금의 의사로 만들어줬거든요. 기술만큼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야카는 깨닫기 시작했죠. 일본으로 돌아간 아야카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아야카 정말 한의사에게 목숨을 맡긴 거야. 선배 의사인 사토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게 뭔 응급처치야. 내가 한국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니. 우리 병원 이미지에도 안 좋아. 내 커리어 끝났다고 봐야겠어. 동료들한테도 소문 날 텐데. 다른 동료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진짜 의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치료받다니.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동료들의 조롱에 아야카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예전 같으면 함께 웃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민재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근데 정말 효과가 있었어? 인턴 요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정확한 진단이었고 처치도 완벽했어. 설마 정말?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함께 비행기를 탔던 일본인 승무원 미사키가 연락을 해왔어요. 아야카 씨, 그 한국 한의사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편두통과 어깨 결림으로 고생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여러 병원 다녀봐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신경과 정형외과 심지어 한의원까지 다 가봤는데 한국까지 가서 치료받겠다는 거야. 기내에서 본 그분의 실력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한번 믿고 가보려고요. 아야카는 민재의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미사키는 휴가를 내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 그 승무원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말 신기해요. 한 번의 침 치료로 편두통이 거의 사라졌어요. 어깨도 이렇게 가벼워진 건 처음이에요. 진짜 대단한 분이네요. 일본 병원에서 못 고친 걸 하루 만에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단순히 침만 놓은 게 아니라 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원인까지 다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이런 접근법은 처음 봤어요. 이 소식은 다른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미사키가 SNS에 후기를 올렸거든요. 반신반의하던 일본인들이 하나둘 민재를 찾기 시작했죠. 한 달 후 아야카에게 연락이 쇄도했어요. 아야카, 나도 그 한의사 연락처 좀 줘. 우리 엄마 무릎 아픈 게 일본에서 못 고치거든. 정말 놀라워요. 이게 진짜 의학이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한의학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침치료가 이렇게 과학적일 줄이야. 아야카의 동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당황했어요. 진짜네. 설마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우리가 한국 의료를 너무 과소평가했나? 선배인 사토 의사도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야카, 혹시 그 한의사분이 어떤 치료를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우리 병원에서도 참고하고 싶어서. 아야카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동료들의 태도 변화도 당황스러웠고요. 그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왜 다시 오셨어요? 민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당신이 치료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틀렸나 봐요. 틀렸다기보다는 다른 관점을 몰랐던 거죠. 의학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재는 아야카를 자신의 한의원으로 데려갔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컴퓨터로 관리되는 환자 기록, 최신 진단 장비들,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한약재들까지. 이건 뭐예요? 아야카가 한쪽 벽에 걸린 자격증들을 보며 물었어요. 한의사 면허증과 함께 응급구조사 자격증, 그리고 서양의학 연수 이수증이에요. 저는 두 의학을 모두 공부했거든요.
두 의학을요? 한의학의 전체적 접근과 서양의학의 정확한 진단을 결합하면 더 좋은 치료가 가능해요. 어느 하나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을 걸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사실 제가 당신의 편견을 바꾼 건 아니에요. 민재가 말했어요. 경험이 바꾼 거죠. 직접 겪어보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오만이 아니라 무지였던 거예요. 모르는 건 제가 아니에요.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죠. 아야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이에요. 제가 틀렸다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싶은 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둘은 한강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의학관 환자에 대한 철학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일본으로 돌아간 아야카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밀검사 결과 기흉 재발 위험 때문에 더 이상 한국 여행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이었죠. 고도 변화에 민감한 상태가 되었거든요. 레지던트 과정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도 교수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응급실 근무도 힘들고 해외 연수도 불가능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병리과나 영상의학과로 전향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연구직으로. 아야카의 꿈이었던 일본 최고 병원에서의 미래가 무너져 내렸어요. 임상의사로서의 활발한 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죠. 동시에 정체성의 혼란도 찾아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의사로서의 내 가치는 뭘까? 지금까지 추구해온 게 전부 의미 없어지는 건가?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동정 어린 눈길들 그리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들. 아야카 불쌍하다. 촉망받던 의사였는데 한국에서 그런 일 당하지 말고 일본에서만 치료받을 걸. 그때 민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시작이요? 한국어를 배우시고 한일 의료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예요. 통역이나 연구 보조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일본 의학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예요. 한국도 일본의 정밀한 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아야카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도 못하고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리고 의학은 언어를 넘어서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 커리어가 완전히 바뀌는 건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해요. 민재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아야카는 일본에서의 막막한 미래를 생각했어요. 제한된 진료, 동정 어린 시선들 그리고 점점 줄어들 기회들. 반면 한국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하늘을 잃어도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 곁에서 말이에요. 그것은 프로포즈였어요. 아야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민재 씨,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아야카는 잠들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3개월 후 아야카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삶 대신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거예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아야카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결국 응원해 주셨어요. 딸아, 내가 행복하다면 어디서든 괜찮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한국에 도착한 아야카는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배웠어요. 의학 용어부터 일상 회화까지. 민재가 개인 교사를 자처하며 도와줬죠. 환자는 한국어로 뭐예요? 환자요. 일본어와 비슷해요. 한자가 같거든요. 그럼 진료는? 진료예요. 이것도 같아요. 의학 용어는 한자어가 많아서 일본어와 비슷한 게 많아요. 한국어 학습과 동시에 아야카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국제진료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인 환자들의 통역을 담당하면서 한국 의료진들과 일본 환자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죠. 선생님 덕분에 일본 환자분들이 훨씬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국제진료센터 과장이 말했어요. 같은 일본인으로서 그분들의 불안감을 이해하거든요. 아야카는 점차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들을 발견해 갔어요. 환자 중심의 서비스, 빠른 검사와 진료,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따뜻한 인간미가 인상적이었죠. 6개월 후 아야카는 서툰 한국어로 의료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주제는 한일 의료 교류의 필요성과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다시 의학을 배웠어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만나면 더 완전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아야카는 계속했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나와요. 하지만 경험은 편견을 깨트리죠. 저처럼 말이에요. 3만 피트 상공에서 만난 한국 한의사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일본에서는 질병만 봤다면 한국에서는 환자를 보게 됐어요. 기술적 완벽함만 추구했다면 이제는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피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한일 의료 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싶어요. 양국의 의료진이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민재가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자랑스러워요. 그가 속삭였어요. 제가 한국 의료를 무시했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러워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중요하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결혼식 날짜를 정했어요. 한국식과 일본식을 결합한 독특한 결혼식을 계획했죠. 결혼식 날 양국의 하객들이 모였어요. 아야카의 부모님도 일본에서 오셨고 일본 병원 동료들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했던 동료들도 이제는 아야카의 선택을 축복해줬어요. 아야카가 이렇게 밝은 모습 처음 봐. 동료인 다케시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 보여. 요시다도 동의했어요. 결혼식에서 아야카는 한국어로 소감을 말했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 의료를 무시했던 저였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편견을 깨트리고 새로운 길을 보여준 남편에게 감사해요. 민재도 답사를 했어요. 서로 다른 의학을 공부한 우리가 만나 더 완전한 의료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아야카와 함께 한일 의료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결혼 후 1년 아야카는 한국에서 한일 의료 교류센터의 핵심 인력이 되었어요. 그녀의 스토리는 양국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죠. 편견을 뛰어넘은 사랑. 3만 피트에서 시작된 기적. 한일 의료 교류의 새로운 모델. 아야카는 이제 유창한 한국어로 일본인 환자들을 돕고 한국 의료진들에게는 일본의 의료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또한 민재와 함께 통합의료 연구에도 참여했습니다. 요즘 어때? 후회는 없어. 일본에서 온 친구가 물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본이 그립지 않아. 물론 그리워요. 하지만 한국이 제 새로운 고향이 됐어요. 아야카는 정말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한적이었을 일본에서의 미래와 달리 한국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거든요. 민재와 함께 운영하는 통합의료 클리닉도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결합한 치료법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죠. 우리 클리닉이 한일 의료 교류의 모델이 되고 있어. 민재가 뿌듯하게 말했어요. 꿈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한강을 걸었어요. 처음 진솔한 대화를 나눴던 그 장소였죠. 아야카는 생각했습니다. 싸구려라고 무시했던 한국 의료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구나. 민재 씨 감사해요. 당신이 제 편견을 깨트려줘서.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깨트린 거예요. 제가 한 건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만약 그날 비행기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글쎄요. 하지만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젠가는 만났을 것 같아요. 한강의 야경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아야카는 이제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국적도 의학의 종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환자를 진심으로 보살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의사의 자질이었죠. 앞으로의 꿈이 뭐예요? 민재가 물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 없이 서로의 의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리고 아야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가르치고 싶어요. 정말 한국 사람이 다 됐네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이면서 일본 사람이기도 하죠.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1년 후 아야카는 임신 소식을 발표했어요. 한일 의료교류센터 동료들이 크게 축하해줬죠. 아이가 태어나면 양국의 의료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겠네요. 센터장이 말했어요. 내 편견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지금도 아야카는 말해요.
3만 피트 상공에서 만난 그 한의사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하늘에서 추락할 뻔했지만 오히려 더 높이 날 수 있게 됐죠. 편견으로 가득했던 일본 의사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이 놀라운 이야기. 그녀는 이제 두 나라를 잇는 소중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의학은 결국 국적이 아니라 환자를 향한 진심이었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고 편견보다 강한 건 경험이었습니다. 세계가 놀란 한국,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시라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